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를 인정하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오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한마디는 우리가 배움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연이은 질문 앞에서 결국 자신의 무지를 깨닫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지식이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나는 정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알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깊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태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배움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 더 깊이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움이 멈춘 순간 성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삶은 결국 정체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진리를 찾는 여정을 계속하라. 두 번째,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질문을 던지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하늘은 파랄까? 왜 달은 따라오는 것 같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질문하는 습관을 잃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어리석어 보일까 봐. 혹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반성하지 않는 삶이며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인 문답법은 정답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행동이란 무엇인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유리한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질문을 받는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질문은 배움을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모두 진실일까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가? 반대되는 의견은 무엇인가?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뉴스, SNS, 인터넷에서 엄청난 정보를 소비하지만 그중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가짜 뉴스, 편향된 정보,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비판적 사고란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단순한 정보 습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정보든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어떤 정보를 접할 때마다 한 번 더 질문하기. 누군가 주장할 때 그 근거를 확인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이 질문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세 번째, 평생 학습의 중요성. 우리는 흔히 배움이 학교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면 학습의 과정도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현대에 살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까지도 질문을 던졌고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출 때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논의하며 스스로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학창 시절 이후에는 독서도, 공부도, 새로운 기술 습득도 멀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지속적인 탐구 정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만약 배움을 멈춘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배움을 뒤로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움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배우는 것, 자신의 생각을 깊이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평생 학습의 일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움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배우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의 자세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떤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압력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고 결국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었고 타협하여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삶을 사느니 정의롭게 죽는 것이 낫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한 마지막 연설은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아테네는 생각하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반성하고 철학을 포기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이 흔들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불이익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부담될 때. 옳은 일을 하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단호했습니다. 부당한 삶을 살 바에는 죽음을 택하겠다. 그의 선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철학적으로 살고 있는가?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질문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진리를 탐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